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전과 에너지공대를 찾아 정부의 출연금 삭감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인재 양성이 뒷걸음질 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 민주당 출마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당원 모집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광주 출신 청년 정치인 김가람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당선된다면 첫 광주 출신 최고위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승률 5할을 틔우며 5월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상 선수들로 정상 전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슈퍼루키 저한 투수 윤영철의 맹활약에 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한전 등의 출연금 삭감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에너지공대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출연금 삭감 시도를 비판하며 에너지 인재 양성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을 찾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과 한전 적자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 1,588억 원은 한전 누적 적자의 0.07%에 불과한 만큼 대규모 적자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전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전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한전 측은 에너지공대에 대한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상경영 상황인 만큼 불효불급한 예산 집행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사실은 그 설립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대 행정강의동 공사 현장을 둘러본 탄소중립위원들은 한전과 전력자회사의 출연금 집행이 미뤄지며 공사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이미 불거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에너지공대 측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우수한 인재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공대에 지원돼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마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출마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권리당원 모집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민주당 경선이 중요하다 보니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민주당 광주시당만 당원 가입 시 지지 후보를 적게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한 정치단체는 지지 후보를 쓰게 한 것은 정치 신인의 당원 입당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 명부는 선거 1년 전부터 철저히 비공개로 절대 유출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당원 가입과 관련한 논란도 불이 붙었습니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민주당 당원 가입에 사무실 주소지를 기재한 가입 서류가 모두 반려됐다며 현역 의원의 득실 계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가입 정보 일부가 누락돼 반려됐다며 택시기사들의 당원 가입을 막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당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권리당원이 많게는 7만 명 가까이 모이는 등 후보별로 당원 모으기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 곧 본선에서의 당선을 거의 예약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과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지역에서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선거 때마다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가람 전 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전 대변인이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광주 출신의 최고위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청강전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자격 심사를 통과해 경선을 치릅니다. 세 분을 본 경선에 진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 경선은 따로 실시하지 않게 되고요. 저희가 이 발표한 시점부터 세 분의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광주 출신이자 청년 정치인인 김가람 전 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데다 당이 민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는 호남과 청년이란 점에서 최고위원으로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스페인 전통 음식 하몽을 국산화시킨 청년 사업가로 10년 전부터 보수정당 활동을 하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4위로 고배를 마셨던 김 전 대변인은 고민 끝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당과 호남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민들께서 우리가 어떤 야당을 주로 기초단체장으로 두고 있는 어떤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열심히 그 소통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오는 5일 방송 토론을 거친 뒤 9일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립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듯 광주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이전 대책위원회가 무안군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혈세 28억 원을 쓴 무안군의 행정이 적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안군이 일방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장하기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 초청 군민공청회와 찬반 토론회 개최 등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양 위원장 측은 결국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입증됐고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양부남 망신주기 퍼포먼스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인 한국농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채무관계 있는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채무 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임 의원에게 돈을 빌린 뒤 법인카드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승률 5할을 채우며 리그 5위로 5월 달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 지연으로 아직 정상 전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기아의 선전에는 슈퍼루키 좌완 투수 윤영철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함.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 빠르지 않은 구속에도 상대 타자들의 방망이는 헛돌거나 빗맞기 일쑤입니다. 홈런을 맞거나 점수를 내줘도 당황하지 않고 지어 보이는 미소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습니다. 위기 상황 돼도 좀 이제 긴장하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특급 신인 윤영철이 KBO 리그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데뷔 첫 해 파격적으로 선발 자리를 꿰찬 윤영철은 개막 2달이 지난 지금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첫 등판 이후 선발로 9경기에 나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95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시즌 초 다소 흔들렸던 한두 경기를 제외하면 5월 한 달 동안만 3승을 거뒀는데 5경기에서 26과 3분의 2이닝을 던져 자책점을 단 6점밖에 내주지 않으며 평균 자책점 2.03의 짠물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문동주와 김서현 등 젊은 라이벌 투수들이 시속 150km 후반대의 화려한 구속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최고 시속 140km대 초반에 불과한 윤영철은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안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구 쪽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안 맞으려고 좀 던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인들의 치열한 경쟁과 활약이 펼쳐지고 있는 올 시즌. 윤영철이 팀 선배 이의리에 이어 기아의 2년 만에 신인왕 타이틀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기관 사업공모에 선정된 진도 전남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와 처치, 그리고 영유아 검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진도 전남병원은 토요일에는 격주로 운영되며 다음 달부터는 10여 명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입원실과 전문 간호사와 장비를 갖춘 소아청소년 병동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광주 전남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가 무려 2,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광주 지역의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755건, 전남은 1,8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이송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문의 부재 등 의료 인력 부족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병상 부족과 환자 보호자 변심 등의 순이었습니다. 곡성군의회 간부가 의정연수 도중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의회는 지난달 의정연수 일정 중 회식 자리에서 50대 남성 간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남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국무조정실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공직국무관리관실이 곡성군 현지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려졌고, 곡성군 의회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30일 자정쯤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7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건설업체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격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광주의 한 건설업체에서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공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4억 6천만 원을 13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38살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빼돌린 회사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전부 탕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